손흥민 팀 떠나도 할 말 없습니다. 손흥민 인종차별 논란에 영국 현지 팬 방출 시위 이어지자 팀 동료 반더벤 결국 울먹이며 한마디 영국 초토화. 인종차별 논란으로 큰 지탄을 받고 있는 로드리고 벤탄쿠르, 토트넘 호스퍼, 가티르키의 명문에 관심을 받고 있다. 영국 매체 팀토크는 23일 한국 시간 벤탄쿠르는 앙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고전하고 있다. 2023에서 24시즌 막바지 맨체스터 시티전에서는 교체되자 불같이 화를 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 갈라타사라이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대화까지는 나눈 것으로 보인다. 팀토크에 따르면 갈라타사라이는 벤탄쿠르 에이전트와 만나 연봉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갈라타사라이는 페르난도 무슬레라, 루카스 토레이라 등 우루과이 출신 선수들을 활용해 남미 축구연맹 코파 아메리카 기간에 벤탄쿠르를 유혹할 계획이다. 벤탄쿠르는 토트넘에서 주전 경쟁이 쉽지 않다. 2021에서 22시즌 합류해 중원에서 창의성을 불어넣어주던 벤탄쿠르였으나 장기 부상을 겪으면서 입지가 많이 줄었다. 십자인대 파열 부상을 이겨내고 올 시즌 전반기에 뒤늦게 돌아왔던 벤탄쿠르는 아스톤 빌라전에서 발목 인대를 다치면서 상당 시간 재활에 매진했다. 올해 돌아온 뒤에는 파페사르, 이브 비수마와 힘겨운 주전 경쟁을 펼쳐왔다. 입지를 따졌을 때 이적으로 변화를 모색할 만하다. 타이밍도 절묘하다. 벤탄쿠르는 현재 인종차별 가해 문제로 시끄럽다. 손흥민을 겨냥했던 발언이 쉽지 않고 연일 비판으로 이어진다. 손흥민이 용서를 받아주고 벤탄쿠르도 2차례 사과문을 올렸으나 징계 가능성만 대두하고 있다. 벤탄쿠르는 최근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손흥민과 대화했다. 우리의 깊은 우정을 고려해 손흥민은 이 사건이 단지 안타까운 오해였다는 점을 이해했다. 언론을 통해 나온 내 발언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 난 다른 사람은 언급한 적이 없음을 알아줬으면 한다. 다른 누구에게도 직간접적인 불쾌감을 줄 의도는 아니었다. 모든 걸 내 친구 손흥민과 함께 해결한 상태라고 말했다. 진화에 조금 늦은 느낌이다. 벤탄쿠르는 일주일 전 우루과이 방송 프로그램인 포를라 가미세타에 출연해 진행자로부터 손흥민의 유니폼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손흥민 사촌 유니폼을 가져다줘도 모를 것이다. 손흥민이나 그의 사촌이나 똑같이 생겼다 라고 말했다. 동양인은 모두 똑같이 생겼다라는 인식의 인종차별적인 발언이었다. 벤탄쿠르의 발언은 곧바로 팬들의 큰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벤탄쿠르는 자신의 SNS를 통해 손흥민에게 사과의 글을 남겼다. 그는 손이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 사과할게. 내가 한 말은 나쁜 농담이었어.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절대 무시하거나 상처를 주려고 한 말이 아니었어 라고 말했다. 영국 생활을 오래 하며 인종차별을 심심찮게 당해왔던 손흥민이기에 팀 동료의 행동에 안타까움이 컸다. 영국 매체 미러는 손흥민은 최근에도 크리스탈 팰리스 팬으로부터 인종차별 행위를 당했었다 라며 손흥민에게 인종차별 행위, 눈짓기를 펼친 44세 남성은 3년간 축구장 출입 금지와 벌금형 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만큼 손흥민을 향한 인종차별은 예민한 문제인데 벤탄쿠르는 가볍게 여겼다. 처음부터 진지한 사과 대신 농담이었다는 말투로 사과했다. 이 사과문은 24시간 뒤에 자동으로 사라지는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라왔다. 이후 24시간이 지나자 사과문은 찾아볼 수 없었다. 축구 팬들이 벤탄쿠르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한 이유다. 그러다 보니 인권단체까지 들고 일어났다. 축구계 인종차별 반대 운동단체인 히기다우드는 벤탄쿠르가 토트넘 동료인 손흥민에 대해 언급한 내용과 관련해 상당수의 제보를 받았다면서 이 제보들은 구단과 관련 당국에 전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벤탄쿠르가 차별적 행동을 인정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것은 동아시아와 더 넓은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이슈를 강조한다면서
우리는 다가오는 시즌에도 이런 주제에 대해 계속 다루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흥민의 진화도 효과가 없었다. 손흥민은 사흘 전 벤탄쿠르와 대화를 나눴다. 벤탄쿠르는 실수했다. 자신의 실수를 인지한 벤탄쿠르가 내게 사과했다. 벤탄쿠르가 공격적인 의도로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형제고 바뀐 건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다가올 프리시즌에 다시 모여 원팀으로 싸워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토트넘 구단 역시 공식 SNS를 통해 벤탄쿠르를 비롯한 선수단 전체를 대상으로 차별방지 교육을 하겠다고 밝혔다. 구단은 이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모든 선수를 대상으로 다양성, 평등, 포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이어 주장 손흥민이 논란을 뒤로하고 다가오는 새 시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지지하겠다며 글로벌 팬과 선수단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우리 구단과 사회에는 어떤 종류의 차별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느 정도 사건이 마무리될 줄 알았는데 계속 불타고 있다. 영국 축구협회는 벤탄쿠르의 징계를 고려한다. FA는 그라운드 안에서 이뤄진 인종차별적 행위뿐 아니라 이번 사건처럼 경기 외 상황에서 시작된 인종차별 사건에도 징계를 해왔다. 2019년 맨체스터 시티의 베르나르도 실바가 SNS에서 팀 동료 벤자맹 맨디의 피부색을 짙은 갈색인 스페인 과자 브랜드 캐릭터에 비유해 1경기 출전 정지와 벌금 5만 파운드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실바는 논란이 커지자 해당 게시물을 지우며 요즘은 친구와 장난도 못 친다 고 아쉬워했지만 FA는 실바에게 징계를 내렸다. 2021년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소속이던 에딘손 카바니가 SNS에서 자신을 응원하는 팬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흑인을 비하할 때 쓰이곤 하는 네그리토라는 단어를 썼다가 3경기 출전 정지와 10만 파운드의 징계를 받았다. 벤탄쿠르가 징계를 받을 경우 3경기 출전 정지가 내려질 수 있다. 영국 더 타임즈 소속 톰 올럭 기자는 FA가 손흥민을 향한 벤탄쿠르의 발언에 대한 징계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며 선례를 봤을 땐 3경기 출장 정지와 10만 파운드 벌금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적 루머도 살펴볼 대목이다. 물론 토트넘이 벤탄쿠르를 매각 대상에 올려놓은 게 아니라서 단기간에 진행될 이적은 아니다. 더구나 영국 언론은 과장이 심한 튀르키예 언론 플레이를 경계한다. 그러나 FA 징계가 실제 이어질 경우 토트넘은 벤탄쿠르를 개막 초기에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 팬들도 돌아서고 있어 마냥 이적 불가로 판단하기 어렵다. 협상 진행 상황이 빠르면 내달 한국 방문 전에 벤탄쿠르의 거취도 결정될 수 있다. 토트넘은 오는 7월 31일과 8월 3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각각 팀 K리그,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프리시즌 경기를 치른다. 2년 전 한국 팬들의 큰 사랑을 확인했던 토트넘이 재차 국내 마케팅에 나서는 일정이다. 지금 같아서는 토트넘을 반기기보다 인종차별 질문이 더욱 도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따른다. 2. 유로 2024 현장 리포트. 손흥민 동료 드라구시는 토트넘을 정말 떠날까? 유럽 미디어 주목. 손흥민과 토트넘, 잉글랜드에서 함께 뛰는 2002년생 신성 라두 드라구신, 루마니아 위 거치는 2024 유럽 축구 선수권대회 유로 2024가 열리고 있는 독일 현지에서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실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레알 마드리드, 스페인부터 인터 밀란, 나폴리, 이상 이탈리아 등이 차기 행선지로 등장했다. 루마니아 최고 스타로 부상한 드라구신에게 유니폼 갈아입기가 낯선 것은 아니다. 유벤투스, 이탈리아, 유스에서 성장한 그는 2021년 1월 1군 명단에 오른 뒤 삼프도리아 물결표 살레르니타 물결표 제노아에서 임대로 뛰다 지난해 7월 제노아로 완전 이적했다. 그런데 불과 6개월 만에 토트넘으로 향했다. 이적료 970만 유로, 약 144억 원을 유벤투스에 내줬던 제노아는 올해 1월 2,500만 유로, 약 372억 원의 드라구신을 수비진 보강이 급했던 토트넘으로 넘겼다. 구입가의 2배 이상으로 되팔았으니 성공한 장사다. 정작 드라구신에게는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 크리스티안 로메로, 미키 판더펜과 주전 경쟁에서 밀려 거의 기회를 잡지 못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9경기에 나섰지만 선발 4회, 출전 시간 429분에 그쳤다. 불만이 쌓인 선수 측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시즌 중에도 뛰지 못하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 며 이적 가능성을 내비친 그의 에이전트 플로린 마네아는 유로 2024 기간에도 언론 플레이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요란한 빈수레가 아니다. 드라구시는 유로 2024에서 충분히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2조 1차전 3에서 0승에서 철벽 수비를 선보였고 23일 한국 시간 독일 켈른 슈타디온에서 열린 벨기에와 2차전 0에서 2패에서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유럽 미디어도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 루마니아 벨기에전 사전 기자회견 22일에는 수십 명의 취재진이 찾았다. 딱히 주목받는 매치업이 아니었음에도 양국 매체들은 물론 독일, 영국, 프랑스 매체들까지 방문했다. 유럽 축구연맹 관계자 역시 예상보다 기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심지어 드라구신의 이름은 루마니아와 상관없는 다른 경기에서도 등장했다. C조 잉글랜드 덴마크전 최우수 선수로 선정된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 덴마크가 경기 후 기자회견에 나서자 한 기자가 기습 질문을 던졌다. 토트넘 동료로 바라본 드라구신에 대해서였다. 호이비에르는 물론 동석한 카스페르 휠만트 덴마크 감독도 황당한 웃음을 감추지 못했고, 소중한 질문 기회를 상실한 몇몇 영국 기자들은 긴 한숨으로 불만을 드러냈지만 드라구신이 상당히 주목받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였다.